네,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요즘 경제 이슈의 주축은 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금리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죠. 이렇게 금리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도영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한번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이 금리가 이렇게 2배 이상 상승한다는 소식이 되게 패닉들이 왔다고 해요. 그렇죠. 예. 저 같아도 굉장히 패닉이 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대출금리 인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 금융권의 그 소식통을 보면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이 역대 2000년 이후부터는 가장 빨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에 이렇게 빠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예.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포인트 상승했는데 네. 같은 기간에 은행의 그 대출, 신규 대출에 그 지급하는 그 기준금리는 가계대출의 금리가 2.36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승한 그 기준금리가 상승한 분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에 다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된 사례도 역사상 거의 없었어요.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번 시대에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이제 뭐 오르다 보니까 주담대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금리들도 각각 뭐 2%, 3.36%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상승폭이 큰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죠, 사실. 그죠? 기준금리가 뭐 워낙 올랐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2005년도에 10월 달에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기준금리가 그 3.25에서 그 5.25%로 올랐어요. 2%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네요. 같은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좀 올른 편이죠. 네. 그때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이 1.65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 부분 한 80%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2010년도 6월 달에 1년간의 기준금리가 2%에서 3.25%로 1.25% 올랐는데 네. 이때는 그 가계대출 금리가 0.32%밖에 안 올랐어요. 그때는 좀 약간 그 굉장히 그때는 따지면은 한 10%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사실은 기준금리가 무조건 오른다고 해가지고 가계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그 시중의 금리가 즉각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 우리가 한 50% 정도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2017년도에 10월 달부터 1년 동안에 기준금리가 0.5% 올랐어요. 네. 이때는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 그 상승폭이 0.12%였어요. 그때도 5분의 1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준금리의 상승폭이 가계대출이나 그 일반 그 대출자들이 느끼는 폭은 사실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요즘에는 그 기준금리의 상승분이 거의 다가 이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그만큼 패닉이죠. 굉장히 패닉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들이 그 자금 조달 사항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은행은 사실 그 대출 자금들을 고객의 예금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자금 그 조달 비용, 자금을 조달할 때 예금의 그 이자가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네네. 그렇게 보면은 대출 금리도 결국 예금 금리가 올라야 대출 금리도 오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금 금리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기준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예금 금리도 올랐겠지만은 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이런 회사채 시장들이 자금 사정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네. 무너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죠.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많아지고 자금 조달은 힘들어지니까 수요는 많은데 대출은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은행도 대출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자금을 많이 조달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그러면 결국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예금에 은행들이 뭐 경쟁적으로 수신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예적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은행들이 경쟁을 하면서 수신금리를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도 가파르게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 기준금리의 상승분이 상당 부분 대출금리가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금 조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자금 조달이 이렇게 좀 부추겼다 빠르게. 네네. 근본적으로 이런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은 근본적으로 작년하고 대비해 보면은 우리가 금리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죠. 작년 8월 달까지 우리가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근데 지금 3.25%니까 6.5배가 상승했어요. 사실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1년 조금 되는 기간에 6.5배가 상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올 5월달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4,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빅스텝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전에는 우리 올리면은 0.25%밖에 안 올렸죠. 네. 근데 지금은 0.5%씩 두 번씩 올렸죠. 그죠? 맞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올린 것도 역사상 이례적인 거예요. 없던 사항들인 힘든 거죠. 시대를 예, 살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진짜 대출 받은 사람들은 고통이 엄청 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그런 사항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이렇게 좀 더 하반기 들어서 올 하반기 들어서 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지? 나 이렇게 막 지금 죽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있는 게 이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의 기준금리가 코픽스 기준금리예요. 코픽스라는 게 뭐냐면은 잘 아시죠? 저 한번 알려주세요. 예, 코픽스라는 게 그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시중은행 6개 하고요. 네. 그리고 농협은행하고 기업은행 요 특수은행 2개. 그래서 8개 은행의 수신, 예금을 이제 조달하겠죠. 수신을 조달할 때 그 수신 금리를 조달 평균을 내게 됩니다. 네. 그 평균을 통해서 가중 평균을 해서 예금 평균의 금리가 정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은행이 이제 이익을 봐야 되니까 네. 일종의 가상금리를 이제 붙이게 되는 겁니다. 원가라든지 업무 비용이라든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가산해서 대출 금리가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조달금리예요. 그러니까 예금의 금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자들의 대부분들이 코픽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코픽스 조달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코픽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픽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신규 취급액, 잔액 기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고정금리를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네. 변동금리를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 변동금리 쓰잖아요. 네, 그죠? 네. 예. 대부분 변동금리 변동금리 쓰죠. 네. 우리나라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비중이 29%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70% 넘는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출자, 차입자들의 채무자들의 가장 취약한 구조예요. 만일 고정금리를 쓰고 있다면은 별 문제 있을까요? 없죠. 이미 없죠.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변동금리를 대부분 쓰고 있고 변동금리라는 게 과연 그러면 어느 기간을 두고 변동을 하느냐? 얼마나 오르냐? 네, 예를 들어 변동이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 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픽스라는 거는 3개월, 우리 변동금리 자체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기업들은 6개월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뭐 개인은 뭐 3개월, 6개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기준금리가 지금 당장 오른다고 해가지고 내 금리가 당장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만일에 6개월 변동금리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6개월 있다가 그렇죠. 6개월 있다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변동이 없다가 6개월 뒤에 6개월 동안 변동된 폭을 한 번에 맞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그렇죠. 그냥 왜? 그때 잠깐 변동이 오는 게 되니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변동되니까.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대출자들은 차입자들은 금리가 전에는 3%였는데 갑자기 5%가 됐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가 0.25, 0.5% 오를 때마다 내금리 올라가면은 조금 체감이 덜 되는데. 덜 되겠죠. 근데 우리가 6개월 변동이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그때 힘들어하는 거. 멘붕이 오는 거죠. 개구리네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 같은.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일반 고객들, 대출 가격 부채를 받은 기업이나 가게나 모두가 너무 이제 큰 충격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빅스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0.5% 올라갈 때는 더 가파르게 온 게 폭이 너무 더 커지니까 더 큰 폭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큼성큼. 그렇죠. 성큼성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의 동맥 경화도 사실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에 일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은행의 자금 조달이 아까 뭐 이제 우리 예금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예금으로 대부분 조달되는데 사실은 또 그 금융채를 또 발행을 해요. 채권 발행을 합니다. 은행도 상당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에 예금 외에 자금 조달 수단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자금 조달 수단인데 레고론드 사태 이후에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금리가 또 뛴 거예요. 그래서 금융채인 경우는 6월물하고 1년물이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1.5에서 1.7%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 11월 달 기준이 얼마냐면은 4% 후반까지 올랐어요. 이게 이번 달 지금 그렇죠. 날짜 지금 뭐 5%까지 올랐죠. 4%, 5%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또 3배 정도 올랐죠. 그죠?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예금을 가입하려면은 우리 아나운서가 이제 예금 가입하려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뭐 은행 가서 가입하나요? 일단 가서 가입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비교를 해보겠죠. 물어보고. 자,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 내가 예금을 가입할 때 금융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좀 앞서 있습니다. IT가 발달하면서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어플도 많이 있다. 어플도 많죠. 네. 그래서 금리를 다 비교해 볼 수 있죠. 맞아요. 쉬운 예로 지금 은행연합회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예금의 조건들을 기입하면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모든 은행들의 금리를 다 비교해 줍니다. 쫙 나오더라고요. 쫙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데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자, 금리 쇼핑이 이제 쉬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것도 자, 금리 쇼핑이 쉬워지니까 좀 더 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은행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주겠죠. 그래야 내 해당 은행으로 이제 그 고객이 유치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금리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치면서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죠.